같이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만들고 있는 작업하고 있는 거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저번 주에 토론했던 내용이 언택트 시대의 청소년 교육이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힘들었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조금 우리가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언택트 준비를 서서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우리 지금처럼 단절된 언택트가 아니라 좀 연결하기 위한 언택트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무크라든지 사이버 강의라든지 이렇게 글로벌화 돼가고 있는 시대에 지역 간의 편차를 없애려고 진행을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비대면화 되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시대는 계속 올 거니까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는 측에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 그리고 비대면이 진행되면 분명히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저번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나눴을 때처럼 되게 힘든 부분도 있고 조금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좀 공간에 제약이 없다는 거에 장점도 있을 건데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볼게요. 그 전에 혹시나 민경 선생님이 요즘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고민하고 계신 지점이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해리포터 학교 자체는 그렇게 언택트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학교여서 기숙 학교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학교여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현재는 많이 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 같이 만나면서 해가야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지금 이미 올 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학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비대면 강의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업에서의 문제점도 있었던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에서도 지금 완전히 100%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게 또 장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이 온라인 수업이 또 좋은 면이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그냥 언택트 비대면 교육의 일단 실부터 안 좋은 점부터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각자 경험한 것도 좋고요. 청소년 입장에서 아니 교육적인 방향성에서 우리가 조금 이게 별로다. 이게 진짜 청소년들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약적이다. 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가 힘들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약간 청소년 이야기를 먼저 듣기 위해서 동원이부터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 비대면 하니까 이런 점은 정말 별로야. 너무 교육 내가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안 들어라든지 청소년 입장에서는 뭐가 별로였던 건지를 조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일단 가장 그 언택트 교육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저는 교육이라는 게 사실 책에서 나오는 이론들만 또는 책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융합적으로 합쳐진 게 전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 상황에서 교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언택트 교육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물론 저는 이거는 대학생들뿐만의 그런 이제 고민이 아니라 다른 청소년들, 다른 뭐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 또는 학교 밖을 다니는 청소년들 또한 모두가 이와 같은 고민에 좀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학교 밖의 입장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아까 동원 군이 말해줬던 것처럼 학교 안에서의 교육 전형이 있는데 교육 과정이 있고 그 교육 과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학교 밖에는 원체 스스로 교육을 하는 아이들인데다가
근데 이렇게 비대면 활동이고 자유롭게 교육을 못하게 됐을 때 받아들이는 감정이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대안학교에서 계셨을 때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좀 민경 선생님 조금 경험을 나눠주시면. 바로 저희 코로나 있을 때 바로 수업이 진행됐나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될까요? 아, 네. 그 대안학교에서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혹시나 수업이 연기되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됐을까요? 아니, 네, 이런 저희는 네. 아예 그 계약을 아예 연기하지 않고 바로 온라인 계약을 해가지고 처음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막 그 화면에 교사들이 막 이렇게 막 재롱 떨면서 개강하고 얘기 나누고 해서 아이들도 집에서 편안하게 우리를 볼 수 있고 또 그 기숙학교다 보니까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 편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좀 재밌어 했고, 줌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2주 정도 교사들끼리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온라인 개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수업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무슨 이게 막 PPT 이런 걸 많이 준비하시고 막 이런 기기들이 있는 선생님들은 막 화면도 큰 화면에 띄우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수업을 자신의 강의를 인강처럼 막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제 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탐색과 진로 관련 수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걸 아이들과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고 다른 친구의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은 서로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질 수 있었을 텐데 다 각자 있으니까 뭔가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에너지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집에 있다 보니까 세상 가장 편한 곳에서 가장 편한 옷과 가장 편한 포즈로 이렇게 하니까 그 사실 사생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게 좋기도 하고 좀 초반엔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어른도 저도 수업을 해보니까 이걸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게 솔직히 말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4시간 수업을 이제 대학원에 수업을 해도 자꾸만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아이들은 보통 이제 게임이랑 같이 병행을 해놓고 보통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던 걸로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숙학교라서 어느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 들어와서 그냥 저희는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그냥 안에 있었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조금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회의, 소회의 따로 말을 못할 걸 화면을 가려놓고 그냥 쭉 얘기를 들었더니 오히려 말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적으로는 오히려 더 깊게 좀 만났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면을 또 잘 이용하면 그런 부분은 좀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화면 안 보는 걸 전제로 하고 얼굴을 안 보는 걸 전제로. 그럼 좀 더 속 깊은 이야기가 오갈 수 있었던 건가요? 예, 가정적인 얘기, 본인의 얘기, 고민이 네, 그런 얘기 저를 찾아와서 할 친구가 아니었는데 이제 온라인이고 눈앞에 없고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만 들리니까 이 친구도 그냥 되게 편하게 얘기를 길게 했었어요. 한 1시간 넘게 아이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저도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됐고 아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반대로 청소년 활동계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 저희는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성장의 기점을 좀 확인해야 되거나 아이들이 망설이는 순간 아이들이 잘 못 따라오는 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콘택트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점을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현주 선생님 들어오셔서 현주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뭐 반애기성이나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하는 게 없어요. 올해 다 취소가 돼버려서, 그 대신 지금 주기적으로 애들과 정기 회의를 진행하면서 비대면으로 애들과 회의를 진행하고
아이들이 뭐 홍보부를 만들어서 SNS에 업로드하고 약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애들하고 많이 소통하지 못했던 점이 많이 아쉬웠고, 그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 봉우리라는 것을 올해 처음 만들었는데, 처음 만들고 처음 만나는데 그 애들과 친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전 그거 말고는 지금 딱히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없었어가지고 다른 어려움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면대면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별로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조금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비대면을 통해서 뭔가 연결되면 친해지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선생님 엄청. 네. 이야기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진짜 선생님은 어떤 경우? 네. 네, 저는 다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비대면으로 프로그램 참가하는 친구들의 성향을 알거나 얘들의 특징을 안다면 좀 더 그런 거를 유도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애들 얼굴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과제 올리면 밴드로 소통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주고받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주도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어떤 애가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애들을 파악을 못하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제가 뭔가 처음에 기획했던 거랑 좀 더 다르게 흘러가는 방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 특징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일 것 같아요. 특징을 파악하면 좀 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혹시 뭐 그냥 경험 삼아, 경험도 괜찮고 아니면 생각도 괜찮으니까 어떤 좀 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면대면으로 했다면은 좀 더 활동적인 측면이 강했을 텐데, 어쨌든 그 언택트로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지식 정보 전달이 위주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고민이긴 하지만, 지금 저는 줌으로 하기로 계획은 짰는데, 이게 그 40분 안에 아이들 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 제 내용까지 다 전달을 할 수 있을까를 지금 계속 고민해서 일정 부분은 뭐 촬영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뭐 능력이라던가 기술을 알고 있어야지 전달이 잘 될 텐데, 이것들이 어설프게 뭐 촬영이 되거나 해서 하면은 제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이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줌으로 할지 아니면 촬영을 할지도 아직까지 조금 더 고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다 파편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정리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수업에 따라 어떤 거는 그 실시간이 나의 장점이 될 거고 어떤 건 촬영이 장점이 될 텐데, 그거를 할 때 뭐 교육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킬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미리 계획할 때부터 이런 거를 선택하거나 뭐 내가 더 공부를 하거나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빈 선생님 이걸 정말 공감하는데, 저희가 대면을 하게 되면 아이 표정을 보고 뭔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내용이나 이런 게 아이들한테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고민할 때 저희가 내용을 알더라도 기술적으로 이걸 잘 표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면 비대면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잘 가고 있는지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만든 이게 어떻게 지금 잘 전달되는지를 체크하기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혜 선생님이 그러면은 겪으셨던 또 실적인 부분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저는 일단은 매주 하고 있는 그 하나예술 더하기라는 수업은 애들이 이제 만들고 무언가를 만들고 이제
뭐 조립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려니까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전달하는 거는 애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이들한테 이제 뭐 이런 메이커와 예술의 조형물 뭐 제작하는 걸로 인해서 창의력도 향상하고 이제 함께 뭘 하면서 이제 협동심도 향상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자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뭔가 되게 뭐 챌린지를 그냥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주어진 거를 그냥 해 나가는 그냥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학교처럼 과제처럼 이제 뭐를 그냥 애들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에도 뭔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랑 너무 다른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동아리랑 뭐 홍보 서포터즈 이런 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동아리랑 뭐 홍보 서포터즈는 할 수 있는 게 그 대면으로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자 하니까 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홍보 서포터즈는 영상 제작하는 거나 뭐 SNS를 활용해서 뭐 카드 뉴스 제작 이런 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런 거를 하려고 아이들이 시작하지는 저희 센터에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미안하고 뭐 정말 만나서 하면은 뭐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많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제 의견도 들으면서 내년에 이제 올해의 청소년들의 이제 의견을 듣고 내년에 이제 더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를 더 이제 나아가서 할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이제 아이들의 의견도 많이 못 듣고 이제 하면서 저희도 느끼는 게 있을 텐데 이제 같이 하고 하면서 저희가 보고 느끼는 것도 많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내년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어떤 거를 무엇을 주어야 할지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너무 비대면이 너무 비대면보다 대면을 얼른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저는 너무 정확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협동심을 발휘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역량인데,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숙제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이거를 즐기거나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빨리 끝내야지라든지, 이거 그냥 틀어놓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홍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언택트의 실한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네, 저도 이제 뭐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지금 계획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인데, 저도 제일 좀 걱정되는 게, 처음에 실시간으로 하고 싶어서 실시간으로 했을 때 아이들이 그래도 제가 실시간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걸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아이들도 이제 좀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어려워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치면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라는 식으로 그냥 던져주고 애들 그냥 그거에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필요한 거를 도와줌으로써 애들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히 애들한테 하라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잘 따라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대상이 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니까 그 특성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 애들은 얼마나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하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언택트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보고 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실질적인 만남은 한 번 정도는 가지면서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실제로 문제인지 아니면 부족한지 어떤 걸 해결해야 되는 좀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꼭 언택트라에서 그냥 안 보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건 조금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네. 되게 아까 선생님이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다 다른데 우리가 영상 찍는 건 한계잖아요. 그럴 때 되게 상대를 고려할 수 없는 어떤 수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베티는 지금 저희가 언택트 시대의 문제들,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혹시 베티가 생각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
저도 동일하게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하면서 제 한계점은 기존에 제가 코로나가 이제 터지기 전에 기획됐던 프로그램은 전부 다 협동이나 뭐 토의를 통해서 프로젝트 활동하는 거를 대부분 기획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활동이 저는 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을 했었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팀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뭘 만들더라도 팀끼리 같이 만드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애들끼리 만났는데 나만 비대면인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회의를 이렇게 생방송이나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팀끼리 나눠져서 회의를 또 나눠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줌을 새로 개설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인 거에서도 한계를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서로 대화하는 거 소통에 좀 원활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제일 컸고요. 그리고 좀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이나 이런 매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쳐서 얘기가 전달되고 이런 게 저희 입장에선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기에는 좀 그런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한계를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통의 문제가 확실히 발생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소통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서로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회의만 봐도 서로의 소통이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런 줌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학부모들의 간섭이 되게 심해질 것 같아요. 교육에서는 사실 학부모들과 분리되는 게 되게 좋은 작용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보는 모습과 학부모님들이 직접 내 아이를 보는 모습은 되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개입하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자발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반대로 언택트를 하게 됨으로써 갑자기 우리가 맞이했는 시대이긴 한데 원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아니면 어느 나라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뭐 옥스퍼드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의 강의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언택트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뭔가 그런 생각들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이 되게 많은데 반대로 언택트 시대가 불러일으킨 우리 교육에 그래도 조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또 마찬가지로 청소년 이야기부터 들어보고 그리고 선생님들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동환이 혹시 항상 제가 스타트를 끝내요. 뭔가 모자를 쓴 게 머리를 감지 않은 느낌. 미안해요. 아니, 너무 맞아가지고. 언택트 시대가 딱 오면서 느낀 거는, 이게 좋다라고 느꼈던 거는, 뭔가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앞에서 뭐 협동과 그리고 함께하는 토의와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에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협동과 토의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거 함께하는 그런 협동식 활동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묻히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언택트 시대에 도래해가지고 이렇게 개개인에게 어떤 뭐 생각을 하게 하거나 그런 역량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런 아무래도 확실하게 보이다 보니 네, 그걸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 최대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친구들은 네, 좀 많이 네, 잘 적응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서는 네, 언택트 시대가 네, 좀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환 군의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 언택트를 하다 보니 개인의 어떤 자기주도 학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역량을 이렇게 발휘해야 될 때가 되게 많다 보니까 잘하는 때까지 하는 친구나 잘 못하는 친구가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면 같이 할 때는 지금은 확실히 드러나 있으셔서 조금 이점인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교육을 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참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 조금 발전시키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민경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비 선생님부터 조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전에 회사에 있을 때, 되게 다양한 지역에 내려가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했던 강의 주제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아서였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그렇게 먼 지역까지 그런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는 게 기관의 예산이라던가 그리고 그 담당자나 결재권자가 그런 권한,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성의가 있고 권한이 있어야지 그런 강의들이 이루어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언택트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뭐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강사들을 예산만 맞다면 언제든지 초빙을 해서 뭐 실시간이든 그렇지 않든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물리적인, 뭐 그렇게 사람을 부리게 되면 교통비도 생각을 해야 되고 강사비에서 플러스로 드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차치하고 강사비만으로도 평소에 받지 못했던 질 높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공감하는데 대구에서 활동하다 보면 강사님을 초빙할 때 항상 교통비나 예산의 오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은 대구라서 거절하는 경우, 지방이라서, 그러니까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부분의 해소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조금 좋은 강사님을 모셔놓고 비대면이지만 조금 활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현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약간 저도 같은 의견인데 장소나 시간 제약이 조금 널널하다던가. 첫 번째는 저희 꽁지락발전소가 대구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통편이 편리하지 않은 편이에요. 지하철도 없고, 그리고 버스도 저도 택시 타면 10분 거리인데 버스를 타면 환승을 해서 1시간이 걸리거든요, 집에서. 여기가 교통도 너무 안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 1시간짜리 정기회의를 하기 위해서 애들이 왕복 2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했었거든요. 약간 그런 거에 비해서 시간, 장소 제약이 조금 덜 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뭐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그 자원봉사단 친구들이 학교를 지금 다 동영상 강의로 대체해서 고향에 다들 있었어요. 그래서 정기회의를 하기 위해서 뭐 안동, 부산, 막 뭐 포항 이런 데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구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추후에 저희가 정기회의를 줌으로 바꿈으로써 애들이 이제 자기네 집에서도 편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홍보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와서 노트북을 각자 들고 와서 개인 작업을 하고 뭐 눈앞에서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었는데 추후에는 이제 각자 집에서 각자 컴퓨터 노트북으로 만들고 각자 공유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다시 수정해서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 같은 경우에 손으로 만들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집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 제약, 장소 제약에 크게 관여를 받지 않는 거. 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되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교통이 불편한데 교통이 불편해서 멀리서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항상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여튼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다양한 아이들한테 이런 걸 제공해주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함께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그런 단초가 되기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 희정 선생님 혹시 장점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는 현주쌤이랑 생각한 게 똑같았는데요. 우선 저희 위치가 아무래도 애들이 혼자 오기 위험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저는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가지고 애들한테 주어진 기한을 주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업로드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참여할 때 조금 더 편리했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대면으로 하면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애들이 뭐 시간이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었어요. 아까 그 희정 선생님 말씀은 아까 현주 쌤의 말에 더 조금 보탬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현주 쌤 마찬가지로 좀 교통에 불편한 아이들만 좀 고민했더라면 확실히 시간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내가 10시에 듣고 싶으면 10시에 들을 수 있고 11시에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혜 쌤 혹시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아까 선생님들 제가 생각했던 것도 아까 선생님들이 잘 다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공감하고 이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좀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키트를 개별로 다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원래는 이제 와서 그 키트를 이제 주어진 재료와 이제 그냥 공용으로 썼던 그런 재료들이라면 이제 아이들한테 집으로 하나씩 다 개별로 가니까 이제 비대면으로도 참여하고 나중에 이제 또 그 재료를 가지고 집에서 또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라든지 이제 뭐 영상 이런 활동을 많이 할 건데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제 익숙하다는 그런 인식을 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꼼지락 빨줘서 어떤 기관 학교에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때밖에는 활동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집에 준비물 키트가 다 있으면 여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작품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교육 활동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서 복습을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되게 또 이렇게 언택트 수업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될 건데 자주 언택트와 오프라인이 섞이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건데 청소년들의 이런 점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배선현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앞에 선생님들이 말한 거랑 동일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아까 이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언택트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만한 계기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온라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좀 그런 점은 좀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한테는 단점일 수 있는데 가족들끼리 간에 되게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저희가 키트 보여준 거 하는 거를 옆에서 엄마가 도와주고 아빠가 도와주고 동생이 도와주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아무래도 가정끼리의 좀 돈독함이 커지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준비물 본 거를 같이 체험할 수 있으니까 가족끼리 확실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을 것 같고 진짜 저희가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오프라인이 더 좋으니까 안 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닥쳐진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기술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줌을 알았지만 줌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성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요. 한골쌤은 어떠실까요? 한골쌤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까요? 저도 뭐 이게 결국에 큰 장점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게 장소 제약이 없고 시간 제약도 없고 그리고 만약 오프라인으로 10명이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언택트로 하면은 뭐 장소 제약이 없다 보니까 더 많은 인원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지도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는
항상 면대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 언택트가 어떻게 보면 부수 찾아왔지만 이름으로 인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프로그램 계획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단점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또 그 새로운 시야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전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사고의 전환을 줄 수 있던 점이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 갑자기 이런 시기가 오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다른 기관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많이 보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미비한 어떤 준비를 하다가 이제 점점 그 아이디어가 확장해서 지금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사들 입장이나 교사들 입장에서도 조금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민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언택트 시대가 교육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를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서 다 이렇게 공감이 가고 거의 같은 경험들을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어려운 점들에 있어서는 소통이나 그런 서로 간의 그 직접적인 만남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감정의 나눔이라든지 친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감소해진 부분이 있지만 조금 좋아진 부분이라고 하면 아까 은정쌤도 말씀하셨지만 그 코로나 일어나기 직전에 저희가 줌을 처음으로 회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특히 전국 대안학교 대표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너무 낯설고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새 지금 반년 좀 넘게 지났는데 뭐 줌 회의를 우리가 너무너무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들 진짜 열심히 적응했다. 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시간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부분도 지금 공통점으로 나왔는데 저는 학생이면서 이제 선생님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전국으로 막 이렇게 출장을 다니게 되면 어떤 날은 대학원 수업을 대전역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패드 하나 놔두고 아이패드 하나 놔두고 그렇게도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서 결강하는 수업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업도 더 많이 욕심껏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부담이 없으니까 내가 꼭 거길 가야지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도 3일을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민주교육 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야콥 팩트 선생님이 계신데 최근에는 그 선생님이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 강의를 500명의 그 경기도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들으시는데 유튜브 라이브랑 이제 줌을 같이 이용해서 듣고 또 거기서 뭐 활동을 같이 해서 뭐 떠오르는 단어들 이렇게 해서 조합해서 그걸로 다시 활동하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조금씩 개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 딱 독번이 있다면 인강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의 그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습하는 사람에게 그런 좀 주도적으로 자발적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우리 교사가 어떻게든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본 거는 조금 발품이 들고 에너지가 더 쓰여도 개별적인 소통을 온라인이랑 이렇게 아니어도 전화든지 뭐 개별 카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아이들과 독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또 가능하다면 소규모의 만남을 자꾸 가져서 아이들이 뭔가 동떨어져 있다 그냥 따로 혼자 있다는 느낌이 안 들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실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할 때 교육적인 그러니까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소외되는 아이들이 발생할 것 같고를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다음 주제가 우리가 그래서 보완해야 될 지점 아니면 우리가 꼭 이런 시기에 비대면 활동만이 답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미 너무 좋은 답을 주셨지만 한 번씩 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31일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그러면 갖춰가야 될 인프라, 정책적인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뭐 그게 인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인프라, 물적인 인프라일 수도 있고, 뭐 심적인 인프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31일에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걸 해달라고 이제 행안부에 요청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31일에 가져고 볼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 시대지만 사회적 거리를 두기 하는 시대지만 앞으로는 계속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니 이런 시간이 되게 많을 텐데 그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휴가를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갑자기 학교 등교하지 말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들도 수업, 선생님도 수업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 좋을까, 교육적인 활동을 하면 좋을까를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짧게 조금씩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필요했는지, 네, 어떤 게 필요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주세요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초창기 때 줌 라이브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수업 진행들이 잘 안 됐었잖아요. 좀 많은 오류도 있었었고 물론 그 정책들을 되게 잘 해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은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급해줬고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제 네,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만약에 다음 또 다른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더 네, 잘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짧게 GSM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수칙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뭐, 무작정 휴관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그래도 아이들 안 만나는 거는 좀 너무 좀 만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100% 비대면으로만 소통하는 거는 좀 약간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별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뭐 소수의 인원이라도 대책이랑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소수의 인원으로라도 이제 뭐 운영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너무 공감합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네, 그럼 희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제가 청소년 활동을 하면서 그 무조건 애들을 만나서 한다고만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이제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도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느껴봐가지고 만약에 좀 더 준비할 시간이 된다면 이제 비대면으로도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애들이 서로 얼굴을 안 보더라도 좀 더 여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다양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의 역량을 개발해서 청소년과 어떻게 하면 비대면으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현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면대면을 할 수 있는 면대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도 많이는 아니지만 한 번씩은 그 비대면이나 언택트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조금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잠잠해진다 해도 그런다 해서 계속 이제 뭐 면대면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르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을 그냥 시험 삼아 진행을 해보면 그래도 나중에는 좀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경험의 누적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조사도 필요하고 그때 청소년 반응도 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현지 선생님 어떠실까요? 저는 저도 비슷해요. 저희들이 대비하고 이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전 근데 청소년들 만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먹이는 거거든요. 청소년들은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언택트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청소년들을 면대면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친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 애들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어떻게 더 내가 잘 파악할 것인가, 그리고 좀 요즘 위험하기도 하고 이성인 청소년들한테 위험하긴 하겠지만 가벼운 스킨십 같은 거 애들과 친해질 때 많이 사용한 그런 것들을 없이 저희가 어떻게 청소년들하고 친해져야 될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소통하는 부분에 이렇게 우리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티 이야기 해주시고. 저는 일단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시스템적인 것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고,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할 수 있게 편안하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좀 대면 프로그램, 비대면 프로그램을 구분 짓기보다는 병행을 하는 방법을 적절히 고민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실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우천시 대비 사항을 항상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비가 오는 것처럼 언제나 코로나가 또 언제 어떻게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테니까 코로나가 악화 시에는 어떤 대처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해 놓는 방식으로 해놓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우천시 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계속 해나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빈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른 선생님들 말씀 다 공감하고, 저는 이제 대비라는 말보다는 사실 계속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준비라던가 대처가 다 빠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회기는 사실 너무 힘들 거고, 일회기성이라도 여러 가지를 계획해서 그냥 연중 상시적으로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뭐 팁들이라던가 그런 거를 공유하고 다시 그것들이 또 다회기 프로그램으로 계획이 연결이 된다거나 해서 그냥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계속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는 코로나가 없고 이제 우리 개방이 되는 시기에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선생님들한테 민경 선생님을 좀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모셨고 지금 경기도에 굉장히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놀러도 가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선생님이 활동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얻을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우리한테 좀 조언이나 응원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조언을 하거나 뭐 그 정도로 제가 뭐 대단하게 많은 경험을 하거나 무슨 업적이 있거나 연구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현장 실천가일 뿐이고 아이들 만나는 그걸 행복해서 그냥 이 직업을 갖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걸렸던 건 어쩔 수 없는 그 교육 환경과 빈부격차에 따라 아이들이 너무 얻어가는 것과 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또 뭐라 그러지? 그 가정 경제가 어느 정도 또 수준이 돼야지 다닐 수 있는데 그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들의 경우에는 다들 작은 학교여서 되게 편안하게 학교를 다녀요 지금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평상시랑 다름없이 활동들 하고 뭐 운동회도 하고 다 되게 즐겁게 지내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오히려 도시 친구들 그리고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기기들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아예 그런 걸로부터 소외되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거는 진짜 제 바람은 그러니까 조언이라기보다는 나라의 바람인데 학교가 점점 모두 좀 작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이런 온라인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는 작은 모임을 할 수 있는 센터나 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선생님들이 거기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이번 일 겪으면서 앞으로 계속 이럴 텐데 하면서 그게 제일 제 바람이고요. 선생님들 현장에서 이렇게 젊은 에너지 열심히 이렇게 품으면서 열심히 아이들 만나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같은 동료로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성장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소규모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정책적인 이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31일 날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민경 선생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한다는 포즈가 마지막 엔딩 포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딩 포즈 하고 마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딩 포즈만 다 해주시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주쌤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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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